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밖에 나갈 때마다 너무 추워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꺼운 털이 달린 모자를 꼭 쓰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예전엔 좀 외향적인 편이었는데 요즘엔 내향적인 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이 잡지 않고 어디에 가는 것도 가끔만 가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주토피아 2가 개봉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토피아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1만큼의 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중간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영화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간식들, 그리고 제 영화관과 관련된 저희 경험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들으면서 같이 한국어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영화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영화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영화관의 처음의 시작을 살펴보자면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영화관에서는 많은 영화를 상영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1개, 그리고 2개나 3개 정도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화관처럼 다양한 영화관이 생겨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이 3가지 영화관이 유명해요. 첫 번째는 CGV입니다. 두 번째는 메가박스. 세 번째는 롯데시네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3군데 중에 어디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은 3군데 중에 들어봤다 하는 영화관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어릴 때는 아무래도 CGV나 메가박스를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롯데시네마는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영화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러 영화관에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영화를 보러 가는 데이트, 그것도 좋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같이 무서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로맨스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자신의 성향에 맞게 영화를 골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힌트는 돈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이 영화표의 가격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예전부터 영화표 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어요. 201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제가 한 중학생쯤이었을 때는 말이에요. 영화관에서 하나 영화를 보려면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싸죠.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2010년 후반부터는 영화관 티켓 가격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산업의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화면, 그 스크린도 커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는 좌석이 생기는 등 영화관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면 볼 수 있었던 영화를 후반대에 가서는 10,000원 정도는 지불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죠. 2020년도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던 그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그 시기 동안 영화관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마스크도 쓰고 외출은 최대한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어요. 하지만 영화관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요.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화관이라고 하는 곳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하는 걸 피하게 되니까 극장, 영화관은 당연히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비었다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영화관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화관을 운영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영화를 잘 안 보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가격을 인상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영화관의 가격이 성인 기준으로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7,000원이면 볼 수 있었던 영화를 14,000원, 15,000원을 지불해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월급이에요. 이렇게 근 10년 사이에 영화 가격이 무려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건 2만 원이 넘기도 해요. 2010년 초반에는 5천 원에서 7천 원이었는데 2010년 후반대에는 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15,000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영화 한 번 갈 가격으로 차라리 넷플릭스 구독하겠다 라는 생각을요. 자연스럽게 OT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OTT 사이트 무엇이 있냐면 넷플릭스가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OTT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영화관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 넷플릭스 본다, 쿠팡 플레이 본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OTT 서비스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 영화관에서 하던 영화들을 OTT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며칠만 기다리면 넷플릭스에도 올라올 텐데 그냥 기다렸다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은 여전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보다는 좀 더 특수한 관, 강렬한 느낌을 주는, 강한 경험을 주는 상영관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습니다. 더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상영관도 있고, 좌석이 움직이고, 바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상영관도 인기가 많아요. 또 어떤 상영관은 스크린 화면이 옆에까지 있기도 합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으니까 영화를 볼 때 좀 더 몰입하게 되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상영관은 바로 누워서 볼 수 있는 상영관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누워서 보는 상영관에 2번 정도 갔는데요. 리클라이너석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올려서 놓고 볼 수 있어요. 되게 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좌석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영화관에서 4D로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즘 영화관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토피아 2를 봤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굿즈를 사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굿즈보다 포스터 있죠. 이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을 담고 있고 핵심적인 문장이 써 있는
그 종이, 포스터를 갖기 위해서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를 대표하는 아이템, 물건, 귀여운 인형이나 저금통 같은 굿즈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주토피아와 관련되어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여러 가지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CGV에서는 어떤 걸 냈냐면 팝콘이나 젤리에 주토피아 캐릭터 그림을 넣어서 하기도 했고 인형, 키링, 우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키링이에요. 키링은 뭐냐면 내가 가방이나 자동차 열쇠 등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인형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키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가방에 인형을 여러 개 달고 다니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토피아 캐릭터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는 그런 키링을 CGV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귀여워서 어떤 굿즈를 골라야 하는가 고민을 한다면 이 키링을 제일 사고 싶어요. 저는 주디 캐릭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주디 인형 키링을 갖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토피아 캐릭터들 주인공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하고 다니는 배지, 그것도 키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비가 자주 오기도 하는데 주토피아 캐릭터의 우산도 있으니까 어린이들은 이것도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메가박스에서는 어떤 굿즈를 만들었냐면요. 바로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저금통 많이 쓰지 않는 물건이기는 한데요. 일단 모양이 귀여워요. 뿐만 아니라 투명 카드나 미니 피규어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비교적 실용적인 제품들이 위주로 나와서 내가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 겸 저금을 하고 싶다면 이 메가박스의 저금통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시네마에서 만든 굿즈는 살펴보니까 인형이 달려있는 파우치. 파우치는 조그마한 가방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링이 달려있는 컵이 있었고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열면서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어드벤트 캘린더가 나왔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 굿즈 중에서는 어드벤트 캘린더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빨리 품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CGV에서 사는 키링이 좋고 그리고 롯데시네마에서 파는 어드벤트 캘린더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영화관에서는 영화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굿즈, 이런 다양한 생활 물건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컵 홀더가 될 수도 있고, 엽서가 될 수도 있고, 인형, 키링, 포스터 등등 이런 굿즈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굿즈를 사기 위해서 영화관에 여러 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관 알바도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한국 대학생들의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영화관 알바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꼭 한번 영화관 알바를 해보고 싶었어요. 괜히 영화관에서 나는 팝콘 향기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그런 알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관 알바의 장점을 골라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직원의 수가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재밌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화관 직원이 되면 할인해주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영화관 알바를 하게 되면 티켓을 구매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음식 있죠. 다양한 간식, 매점에서 팝콘이나 오징어, 나초 같은 간식을 판매할 수도 있고, 영화관 입장을 할 때 티켓 확인이나 좌석 안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청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당시에는 영화관 알바를 하면 사랑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서로 눈이 맞을 가능성도 높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영화관을 나올 때마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먹은 수많은 간식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팝콘들을 청소하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영화관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간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으면 괜히 살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먹었거든요. 그치만 이제는 꼭 먹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가는 재미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간식을 먹는 재미가 있기도 한데요. 영화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은 역시 팝콘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맛의 팝콘을 먹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고소한 맛의 팝콘도 있고 양파 맛, 일명 짭짤한 어니언 맛 팝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캐러멜 맛 팝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캐러멜 맛 팝콘을 좋아해서 영화관에 가서 그냥 카라멜 팝콘 라지 사이즈를 사서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건 비싸지만 영화관 팝콘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영화관 팝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큰 크기의 팝콘이 나왔습니다. 이걸 포대 팝콘이라고 하는데요. 포대는 굉장히 큰 봉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쌀을 넣었다면 쌀 포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팝콘을 넣었으니까 팝콘 포대겠죠. 우리는 영화관에서 이걸 포대 팝콘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 포대 팝콘을 사서 집에서 OTT를 보면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어서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간식은 핫도그입니다. 살펴보니까 5,500원 정도면 달콤한 화이트 소스에 부드러운 블랙번을 넣어서 만든 갈릭 스노잉 핫도그
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는 팝콘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간식, 나초도 인기가 많아요. 나초는 이런 노란 색깔 급식판처럼 생긴 곳에 담아주는데요. 걸쭉한 치즈 소스를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매콤한 칠리 소스를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음료수 간식들도 많아요. 옥수수 스프를 마시면서 볼 수도 있고, 에이드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마다 간식 종류가 다양해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즐기러 영화관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징어 간식도 인기가 많은데 롯데시네마에서 팔고 있는 와사비 마요 오징어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의 영화관에 왔으면 영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맛있는 간식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 간식도 좋아하는데 오징어를 통째로 구워낸 통징어라고 하는 간식도 메가박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서 오징어를 씹으면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어서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잠시 멈춰서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티켓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예매했어요 입니다.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미 예매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까요? 이미 예매했어요. 내가 영화 티켓을 구매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현. 제 좌석은 어디예요? 천천히 말해 볼게요. 제 좌석은 어디예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제 좌석은 어디예요? 내가 앉아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혹시 남은 좌석 있어요? 천천히 같이 말해 볼게요. 혹시 남은 좌석 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빨리 말해 봅시다. 혹시 남은 좌석 있어요? 내가 영화를 미리 예매하고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지, 혹은 영화를 볼 자리가 남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갔으면 간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팝콘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해 볼게요. 팝콘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조금 더 빨리 말해 볼까요? 팝콘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만약 나는 다른 맛을 먹고 싶다 한다면 카라멜 맛 팝콘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콜라 큰 걸로 주세요 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해 볼까요? 콜라 큰 걸로 주세요. 좀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콜라 큰 걸로 주세요. 세 번째 표현,
반반도 될까요? 입니다. 내가 맛을 한 가지 맛이 아니라 두 가지 맛으로 먹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반반도 될까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 볼게요. 혹시 반반도 될까요? 입니다. 당연히 반반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내가 두 가지 맛을 먹고 싶으면 어니언 카라멜 반반으로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영화 티켓도 예매하고 매점에서 간식도 키오스크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어서 영화 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입니다. 천천히 말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조금 더 빨리 말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사실 저는 이 말보다 잠시만요 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리를 쫙 뻗고 있는 상황이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만약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제 자리 아니에요? 입니다. 영화관뿐만 아니라 기차를 탔을 때도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같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혹시 여기 제 자리 아니에요? 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까요? 저기요, 혹시 여기 제 자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특히 여러분이 버스에서 내릴 때 잠시만요, 저 지나갈게요 할 수도 있고 기차를 탔을 때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면 쓸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경험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영화관에 대한 기억이고, 두 번째는 저 혼자 영화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영화를 처음 언제 봤을까 이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아마 중학생 때 처음 영화를 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영화관에 간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가 저의 생일을 기념해서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와 아침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영화관에 가면 조금 더 가격을 할인해줘요. 이걸 조조할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봤던 영화는 뭐였냐면, 이럴 수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급하게 검색한 결과 찾았습니다. 제 최초의 영화관에서에 대한 기억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게 음악 관련 영화였는데 뭔가 그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부한 소리를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면서 엄청 힐링했던 기억이 있고, 생일 선물로 영화를 보여준 친구에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혼자 영화를 봤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혼자 영화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걸 혼영이라고 합니다. 1인 문화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뭔가 혼자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혼자 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저 사람 친구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을 깨고 내가 혼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영화 보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티켓을 공짜로 받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헌혈하기입니다. 헌혈은 내 피를 뽑는 걸 말해요. 내 피를 뽑으면 이 피를 진짜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제 피를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헌혈을 하면 영화 티켓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헌혈을 해서 받은 이 영화 티켓을 가지고 혼자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 연속으로 영화를 3개를 봤어요. 엄청나죠? 거의 혼자 영화관에 5시간, 6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랄까 처음 영화관에 갔을 때는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또 사회적인 시선을 아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사람들이 나 친구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 너무 재밌었다. 혼자서도 영화를 잘 즐길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를 혼자 봤던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았어요. 그치만 요즘에는 워낙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고 혼자 영화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혼자 영화를 본다면 그때만큼의 벅찬 감동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혼자 영화를 보는 일이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걸 하면서 무언가를 혼자 해도 괜찮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또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를 추천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영화관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영화관에 가면 다양한 간식들, 그 나라만의 특별한 간식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팝콘과 나초, 오징어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간식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에서 영화 보기도 있거든요. 분명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그 나라의 문화에 속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해외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영화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관의 시작부터 가격의 변화,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들, 굿즈,
그리고 저희 영화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